10월 31일 방송 녹화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은 거의 매일 업로드를 목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매매를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해주시면 꽤나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이 방은 실시간 정보, 실시간 매매 관점까지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 같은 경우는 입장을 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 그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남겨져 있고, 요거를 클릭만 하시면 누구나 이 방에 이렇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다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2-3주 정도 전에 올려드린 알고랜드라는 코인이 이제 상승 초입에 들어선 것 같은데, 요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이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상승이 크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추천가 대비해서 한 8%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눌림인데, 저 영상 참고하시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꽤나 좀 바뀐 것처럼 연출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이전처럼 상승이 나왔다가 바로 하락을 한다든지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하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고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았나.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뀐 듯한 반납을 하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지금 이 21K를 돌파를 하면서 살짝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왔죠. 돌파 시도를 했는데 제가 고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저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이 전 영상에서도 드렸었고, 지금 그런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고점 21K를 돌파하는데 살짝 고점을 높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승이 나올 때 요 부분이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여기 고점을 높인 요 구간이 전주 금요일 저녁 나스닥의 미친 상승, 애플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쉬지 않고 제 기억에 지수가 5%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그거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비트코인도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시점에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진 않았지만 숏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조금 어지러지한 상승이 나오는 거 보면서 좀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생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오늘 주의해야 할 점 하나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저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점을 높이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와줬고 여기서 여기가 더 높게 나오는 움직임이 나와줬고, 그럼 얘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좀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작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상승 쐐기형 차트가 그려지고 있죠. 약간의 상승 쐐기형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가 상승을 기대해볼 만한 자리냐라고 보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거는 조금 아닌 게 아닐까 하는, 추가 상승이 이제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기는 해요. 저희가 이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이제 하락을 할 때 이렇게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할 때, 저는 이제 찍고 급락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형태이잖아요. 이렇게 차트가 찍고 급락을 했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찍고 버티면서 완만하게 차트가 이렇게 휘어지는, 요런 차트를 굉장히 선호하지는 않는 모양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을 상승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버티고 저점 살짝 버티면서 올리고 올렸다가 완만하게 고점을 꺾으면서 저점도 살짝 낮추지만 급격하지 않게 하락을 하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하락을 급락을 했다가 급등이 나왔다 다시 급락을 하는 이런 차트보다 이런 차트의 모양새가 더 분석이 힘들고 더 위험한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언뜻 봤을 때 단기봉으로 놓고 보면 하방으로 내리꽂는 압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 더 위험하다. 첫 번째, 하방 압력이 강하지 않다는 착각을 일으킴. 두 번째,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면
상승을 할 듯이 꼬시기 좋은 그림. 요 정도로 보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요 구간 이제 차트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20.5K 초반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 반등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래로 깨고 내려가고 다시 한번 이제 20.5K에서 비비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요런 지지가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시작을 하겠다, 상승이 나오겠다라고 꼬시기 쉬운 차트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을 하니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롱으로 접근을 했다면 반등이 나왔네, 더 올라가겠다 하다가 그 이후부터 탈출을 못하고 계속 물려있는 그림이 연출이 되죠. 손절을 못하는,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차트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헷갈리기 쉽게 하는 차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만하게 하락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제 조금씩 매도하는 힘이 매수하는 힘을, 그러니까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폭락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고점을 두 번 찍고, 당연히 고점을 찍었다는 건 매수가 들어온 힘도 굉장히 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올리는 그림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으니까 떨어졌을 때 매수를 받쳐주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완만하게 뭔가 좀 이게 하방 압력이 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돌파 시도를 한다든지 지지저항을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한 좀 실망 매물이 함께 딱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매수세는 순간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확률이 높고, 그럼 그 시점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매도세가 그거를 능가를 하면서 순식간에 하락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조심을 해야 된다. 플러스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차트를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승을 할 거라는 헷갈리게 하는 그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말하면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그림 같은 경우는 꽤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반대의 입장에서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얘가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제 지금 차트를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밖에 지금은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제 그거를 양쪽으로 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분석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그 말은 즉 그 반대의 경우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을 내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런 경우에서는 하락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신 다음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은 접근을 하시고, 크게 특이사항 같은 건 딱히 없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런 차트가 그려졌을 때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만 매매를 하시면서 좀 신경을 쓰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오늘 이제 간단하게 지지저항을 좀 짚어보고, 당연히 고점은 뭐 한 21K 부근이 되겠죠. 여기 부근에서 이미 두 차례 상승 시도를 했고 상승을 실패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20.1K에서 저항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단기 저항 부근은 뭐 한 요정도 20.8K, 7K, 8K 정도, 그리고 단기 지지 부근은 지금 현재 구간 뭐 20.5K 정도 구간이랑 한 20.23 정도, 요 사이가 단기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요 사이 구간 이 정도로 임의적으로 잡고, 주요 지지 구간은 20K를 깨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요 밑꼬리겠죠. 요 밑꼬리를 깨지 않는 게 좋다. 최대한 요 정도로 잡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완만한 하락세를 그리는 차트는 추가적인 상승보단 큰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는 점을 전제를 깔고, 상방 저항은 21K 부근, 단기 저항은 20.7에서 8K 부근, 단기 구간은 20.5K 부근이랑 한 2280 뭐 정도? 이 부근 주요 지지는 20K
정도. 지금 이 정도의 지지 저항 구간을 체크를 해놓고 매매를 접근하시면 된다. 하락이 나오던 눌림이 나오던 20K만 지켜주면 꽤나 좋은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고, 여기를 깬다면 좀 많이 아쉽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트의 키포인트 21K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왜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21K를 두 번이나 시도를 했고 일단은 실패를 한 다음에 두 번의 눌림목이 형성이 됐는데, 21K를 돌파한 이후에는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체크가 되죠. 여기서는 차트를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21K를 두 번 시도했고 다음번에 시도를 하러 가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갈 것 같아요. 21K는 돌파를 시도를 하러 갈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때는 여기보다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21K를 돌파를 하고 나서 그 위에 안착하는 모습까지 그려준다면 아주 베스트한 흐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올 때 20K를 깨지 않으면서 21K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가장 베스트한 그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21K를 돌파하냐 못하냐, 이미 두 차례 시도 후 실패 구간이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 20K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21K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주면 베스트하다. 이 정도로 비트코인 상황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 저항 구간이나 키포인트 정도들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매매를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7시, 그러니까 7시에 유로존 GDP 발표, GDP 및 CPI 발표가 있어요. 즉, 그 시간대 변동성이 꽤나 깰 수 있다라는 정도. 오늘 7시에 유로존 GDP랑 CPI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상당한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제 11월 3일 FOMC 위원들의 이제 그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발표나 회견 등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요번 주도 꽤나 좀 변동이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한 주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가볍게 좀 체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지금 당 상황에서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또 특이하게 또 특이사항 잡아드릴 건 딱히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